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 하나 꺼내서 실전 수급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 수급 분석을 하면서 토론해볼 종목은 바로 LG전자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제가 왜 LG전자를 이렇게 토론 제목으로 꺼냈냐고 하면은 카페에 계신 한 분께서 제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LG전자 관련해서 그 요지는 LG전자 예전에는 좋게 봤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악평을 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메일로 제게 그런 종목 관련 질문을 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종목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아예 공개적으로 꺼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꺼내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LG전자 본격적으로 수급 분석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LG전자는 텔레비도 만들고 휴대폰도 만들고 세탁기도 만듭니다. 근데 휴대폰 같은 경우는 베트남으로 갔죠. 인건비가 베트남이 한 달에 25만원 정도 주면 된다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더 이상 수지적자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쪽으로 갔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매출 구성을 보면은요, 지금 이쪽으로 TV 만드는 쪽이 37.88%고요. 또 그리고 가전제품 만드는 게 한 25.19%고 그리고 휴대폰 만드는 게 10% 정도 매출 구성을 일단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LG전자 관련해서 관련 리포트 나온 거 하나 보니까 신한금융투자에서 83,000원으로 일단은 조금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LG전자 차트 한번 봅시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 물량을 봤을 때 최근에 제가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한 5월 말쯤에 한번 분석할 때 이 세력압으로 보면 상당히 괜찮았어요. 지금 5월달 당시 분석할 때 이런 상황이었죠. 보면은 세력들이 작년 2018년 10월달부터 물량을 매수하고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매수하고 있었고, 이때쯤 분석한 것 같은데 5월 말쯤 요때쯤 상당히 그간 일의 수급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괜찮았죠. 괜찮았는데 7월달 돼 가지고요 주가가 꼬꾸라져 버렸어요. 이럴 때 참 곤란하죠. 괜찮다고 했는데 저렇게 주가가 꼬꾸라지니 면이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주식 투자다 보면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건 아니에요.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 7월 달부터 우리 시장이 이렇게 8월 초까지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이제 왜 이래 이때 시장이 하락했는지 아시죠? 왜 저때 하락했습니까? 바로 일본에서 한국 수출 규제를 했죠. 백색 국가를 제외한다니 하면서 특히 우선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 품목들을 갖다가 수출 규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폭락을 했죠. 저런 폭락하는 가운데 LG전자도 함께 폭락했단 말은 저거는 시장의 체계적 위험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급 분석을 하거나 또 주식 관련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언제든지 불시에 위험이 닥칠 수가 있다. 시장의 체계적 위험도 닥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비체계적 위험도 닥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고요. 또 위험 관리를 위해서 분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LG전자 내가 괜찮아서 들고 들어갔다 이 말이 수급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때 상승하는 걸 보고 나는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며칠은 잘 갔어요. 수급 분석이 참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수급 분석을 했더니
이 괜찮을 것 같아 들어갔는데 이렇게 꼬꾸라져 버렸다. 아, 이거 참 엉망이구나. 이거 수급 분석해도 방법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생각이 짧은 거죠. 왜냐하면 눈에 익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의 체계적 위험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매로 들어가야 된다. 또 그리고 저런 체계적 위험이 왔을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하락한다고 졸여서 울지 말고 오히려 추가로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 내가 매수를 해서 들어갔는데 주가가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이제 손실 상태로 접어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 분위기는 다 알 거예요. 뭐 일본 수출 규제로 뭐 우리 시장 난리 났으니까 다 알 겁니다. 그러면 이제 LG전자를 보유하고 있을 때 항상 머릿속으로 딱 꽂고 있어야 되는 거는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추가 매수를 언제 잡아야 되느냐? 자, 차트를 한번 수급 분석별 한번 봅시다. 자, 주별 수급을 잠시 보시면 이렇게 수급 분석도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때 시장의 체계적 위험으로 하락할 때요. 이때 하락할 때 그 이후에 8월 중반 이후 8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장이 다시 상승했잖아요. LG전자도 그때 따라 상승했는데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연기금에서 지수 방어한다.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고요. 연기금에서 지수 방어를 하는데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튼 저때 연기금에서 지수 방어를 하는 차원에서 물량을 많이 주식을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때 LG전자도 같이 매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4주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으로 보면 요때가 맞겠죠. 요때. 실제 4주 전에 세력합의 플러스가 되면서 한 65,000원 정도, 6만원까지 하락했다가요. 6만원까지 하락했다가 이때는 바닥을 알 수 없는 시점이라서 우리가 마땅하게 접근할 타이밍을 잡지 못했지만 한 65,000원 정도 되어서 연기금이 실제 주가 지수 방어를 위해서 들어오고 그 중에서 LG전자도 연기금의 방어 종목에 포함이 됐다라는 것을 이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때 당시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실은 이 65,000원 4주 전, 한 달 전에는 추가 매수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 적어도 한 달 전쯤 65,000원 부근이라면 뭐 이 부근이에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여튼 내가 이때 들어갔다 하더라도 좀 초반에 좀 잘 가다가 시장의 체계적 위험으로 주가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러다가 이때는 바닥을 알 수 없는 시점이고 저때 누가 매수합니까? 바닥을 알 수 없는데. 하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때는 충분히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겠죠. 그리고 평균 매수 단가 한번 잠시 봅시다. 지금 저렇게 세력합이고 외국인이고 금융투자고 보험이고 투신이고 다 지금 손해보고 있잖아요. 특히 이 종목의 주가 선도 세력은 외국인인데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는 이 지점이단 말이에요. 이 75,000원 부근이 그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금 외국인들이 손해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저때는 바닥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손치더라도 적어도 65,000원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분산 비율로 보게 되면 일단 그 상승으로 볼 때 개인의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승 여력은 없다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분산 비율로 보게 되면 세력들의 분산 비율 잠시 한번 봅시다. 지금 세력들이 분산 비율이 한 80% 조금 요래 넘는 상황이거든요. 100% 가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지난 일의 분산 비율 같은 것도 자세히 보시면 이 세력들은 항상 이렇게요. 분산 비율 100% 갔다가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랜 기간 분산 비율을 100% 갱신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물량이 있을 때는 손쉬운 상승을 할 수가 있죠. 개인들의 물량을 뺏기가 쉬우니까. 그런데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내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세력들의 물량을 서로 주고받거니 해야 돼요. 먼저 차익 실현에 나가는 세력들의 물량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종목에서 저 외국인 투자자들이 평균 매수 단가가 한 75,000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럼 이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주가를 이 정도는 뭐 한참 더 올려야 차익 실현할 수 있겠죠. 그럼 분산 비율 100%가 계속 갱신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수급 분석을 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좋았잖아요. 좋아서 이렇게 좋은 지점에 내가 들어갔는데, 그리고 좋은 지점에 매수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항상 뜻하지 않게 이런 체계적 위험이 닥칠 수가 있어요. 이걸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물론 일본하고 현 정부 들어서 사이가 안 좋은 건 알았지만, 막상 일본도 저렇게 자국의 손실을 감수하고서 수출 규제까지 나와가지고 한국하고 이렇게 싸울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건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미래를 갖다가 예측하는 게 아니고 항상 대응을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나온, 예를 들어서 이 5월 31일 날 이때쯤이면 이때까지 나온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좋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돌발 악재가 생겨서 이 종목과 상관이 없는 시장의 체계적 위험이 닥쳐서 이 종목 주가가 하락했다면 이제 또다시 어떻게 대응할까 전략을 수정해야 되겠죠. 전략을 수정하는 가운데 연기금이 지수 방어를 하는 것을 우리가 포착을 했고, 그렇다면 이때쯤 추가 매수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외국인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75,000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75,000원 이상으로 갈 수 있을 거라 보고, 그런데 세력들의 분산 비율 그리고 개인들의 보유 물량을 생각했을 때 일단은 개인들의 물량을 소진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은 좀 75,000원까지는 빨리 상승할 수 있을 거라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이후의 상승은 세력들의 분산 비율 100% 갱신해 가면서 상승하는 건데, 적어도 상승의 주도는 외국인들이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이 상승의 속도가 빠르고 늦으면 시장 상황에 따라 달려 있고, 또 외국인들의 그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빠르고 늦으면 알 수 없어요. 중간에 출렁출렁 거리면서 갈 수 있지만 결국은 더 간다고 보고 희망적으로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다 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서 내 포트폴리오 상황을 놓고 또 내 투자 성향을 생각해보고 시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 고려해서 그때그때 맞는 전략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 처음에 생각했던 그 투자 전략이 끝까지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 또 시장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수급 분석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접근을 해서 수량만 파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보세요. LG전자 같이 충분히 좋았죠? 좋았는데 갑자기 시장에 체계적 위험이 닥쳐와서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냐고. 하지만 저렇게 됐다 하더라도 항상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호랑이 굴로 잡혀가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데로 가서 내가 갑자기 뜻하지 않게 난 수익 낼 줄 알았는데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시장에는 항상 위험이 생길 수가 있고 뜻하지 않은 악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분할 매수로 들어가고, 또 그리고 현금을 남겨뒀다면 또 적당한 시기를 봐서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내가 믿는 구석은 일단 외국인들도 손해보고 있고 개인들 뺏은 물량이 있고 또 세력들은 분산 비율 100% 갱신해 가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종목 희망적으로 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재무적인 상황까지 살펴본다면 LG전자는 일단은 뭐 영업활동으로는 꾸준히 수익 내고 있습니다. 적자 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2018년 들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저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은 사실 LG전자가 스마트폰이 계속 적자 나는 상황에서 지금 5G가 앞으로 계속 이제 점점 더 확대되고 보급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일상생활에 접어들게 되면 저 스마트폰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적자 나더라도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아마 저거는 해외 공장을 짓거나 그런 데 투자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튼 저런 투자도 지속적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얼마나 지금 많이 했어요. 저런 투자가 됐다면 앞으로 실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이런 큰 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돈을 빌렸잖아요. 계속 LG전자는 재무적으로 계속 일단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순현금 흐름도 여전히 아직은 좋지 않습니다. 기업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뭐 영업활동으로 돈이 좀 남고, 또 그리고 LG 쪽에서는 LG전자를 포기하지 않았다. 왜? 저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거 보면은 LG전자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LG전자를 한번 여러분들께 살펴보면서 실전 수급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수급 분석 좀 더 공부하고 싶으면 네이버 검색창에 가치투자연구원이라고 쳐보시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많은 수급 분석 관련 정보를 접할 수가 있고요. 특히 LG전자 수급 분석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저는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또 그리고 제 배우자라든지 또 관련자,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 개인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어요. 또 뭐 누가 LG전자 분석해라고 부당한 압력을 뭐 가한 것은 아닙니다. 또 이 현재 동영상을 올리기 이전에 뭐 기관 투자자나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또 현재 자료는 주식 투자 공부 목적으로 작성이 되었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전제 및 뭐 복제 배포될 수 없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주의사항 알려드리니 참고를 하시고요. 정리를 한번 합시다. 정리를 한번 하면, 자, 이 LG전자라는 이 종목을 보면서 처음에 내가 매수한 의도와 다르게 처음에 굉장히 괜찮았지만 다르게 주가가 쭉 나아가지 않고 이렇게 뜻하지 않는 체계적 위험으로 폭락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저런 상황이 늘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상황까지 예상을 해서 시나리오를 세워두는 것이 좋고요. 또 저런 위기 상황이 왔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또 시장을 쭉 지켜보면서 오히려 내가 평균 매수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뭐 적당한 시기에 또 매수해서 들고 가는 거죠. 또 그리고 항상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멀리 보고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잘하지,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불평불만하고 이게 안 되니 뭐니 안 되니 이렇게 굉장히 불평불만을 가진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분들은 시장에서 오래 남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은요,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상으로 LG전자 실전 수급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